이렇게 해서 전자접촉기. 그래서 이제 얘를 쓰는 데가 이제 주회로 개폐에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앞장 내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이렇게 생기는 다이오드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애 중에 이렇게 다리가 하나 더 있는 애, 동글배기가 이제 다리랑 연결 단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애나, 자, 다리 3개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 이것들이 다 이제 반도체로 만든 이제 장치들인데, 자, 얘네들이 뭐냐 하면, 얘는 왼쪽하고 오른쪽을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애.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애. 얘는 위아래로 연결시키는 애. 그리고, 자, 이 연결을, 왼쪽하고 오른쪽을 연결시키는 조건은 얘가 설정을 해요. 얘가 설정. 얘가 일정 조건이 되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연결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일정 조건이 되면 위아래가 연결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일정 조건이 되면 얘가 위아래로 연결이 돼요. 얘는 SCR이라고 부르고, 얘는 트랜지스터, 얘는 FET.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애는 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어떤 애는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 얘는 뭐 UJT. 이런 식의 이제 다리 3개 달린 애들, 이렇게 이제 다리가 3개 달린 애들은 지금 이 기계학 내에서는 이 다리 3개에 달린 애들은 다 이제 정기적인 이제 반도체를 이용한 스위치. 얘들은 다 이제 스위치 용도로 이제 이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전부 다 이제 컨트롤 단자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거고, 이쪽 이렇게 여기 값에 따라서, 여기에 뭐 지금 여기서는 다 전압이죠. 얘네들 다 여기 전압에 따라서 이 채널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걸 결정을 해줘요. 그 외에 이제 SCR 3극관 4극관을 이용한 주회로 개폐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이런 반도체 소자들은 얘네 2개는 진공관이죠. 이 반도체 소자나 이 진공관들은 과거에 그 하이파워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SCR이 주로 이용됐는데 요즘에는 FET를 많이 이용해요. FET.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응답 시간 지연이 없고, 앞에서 이제 전자개폐기, 저기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가 떨어졌다 붙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소자들은 이제
그 신호를 주면은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응답 시간 지연이 없어요. 물론 지연이 아주 없지는 않지. 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아니면 나노 세컨드 단위 수준의 이제 지연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위치를 이용하면 정밀도가 높은 단시간 조사가 가능하다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 보면은 학생들이 짐작이 되나 여기 전류 올리면은 여기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죠. 유도기 전력이 발생해. 그럼 이 SCR에 이제 게이트 이쪽을 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게이트 부분에 신호를 주면 얘가 켜지거나 아니면 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죠. 반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켜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켜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교류 펄스를 쏴도 이게 계속 동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동작을 시켜버리면은 얘를 동작시켜버리면은 얘가 이 다이오드 4개의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중간에 선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네가 동작을 안 하는 구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트라이액이라고 이건 양방향으로 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얘 두 개 합쳐 놓은 거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가 동작한 것과 유사하게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진공관을 이용할 때 이쪽에 이제 고전압 발생 장치 쪽에 이제 자 바이어스 회로라는 게 진공관에 이제 그리드 전압을 공급하는 장치인데, 자 그리드 전압을 마이너스로 크게 걸면 이 진공관이 동작을 안 하죠. 그쵸? 진공관을 동작을 안 하니까 이 바이어스 회로라는 데서 이제 이 동작시킬 때 외에는 이 마이너스 전압을 크게 걸어 놓는 거죠. 여기에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극이고 여기는 4극인데 3극이나 4극이나 뭐 동작시키는 건 그리드 전압을 이용해서 이제 동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위치 이쪽에서는 스위치 기능이 가능한 거고, X선관에는 그냥 일반 X선관이고 이쪽에서는 3극 X선관을 사용할 때 3극 X선관을 사용하면은 X선관의 동작은 이 그리드 X선관의 그리드가 있는 X선관이에요. 이 그리드 전압을 조절해서 X선관의 동작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앞장에서 봤던 이런 기계적인 스위치에 비해서는 훨씬 빨리 동작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매스 제어 장치. 매스 제어. 자, 여기 매스 제어. 학생들이 이제 눈치 있는 학생들은 이게 어색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매스는 뭐죠? 매스 관전류 곱하기 조사 시간이죠. 자, 앞장에서 우리가 관전류 조절을 했고, 그쵸? 필라멘트 온도 갖고 관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었죠. 자, 조사 시간은 우리가 타이머, 한시장치를 이용해서 타이머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자, 얘를 제어한다. 이거는
얘를 제어하거나 얘를 제어하면 되죠. 아니면 둘 다를 제어하거나 이러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매스 제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관전류를 적분하여 그 적분치가 미리 설정한 값에 도달하면 액선 조사를 정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 플러스, 자, 여기 플러스, 이 내용 플러스, 뭐가 남았죠? AC. 자, 이것만 있으면은 관전류랑 매스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액선 조사를 멈추게 하는 데는 얘만 있어도 되죠. 결국 얘는 일반적으로 이 A씨는 얘를 건드려요. 얘를 선량이 원하는 만큼 들어오면 이 조사시간 설정된 값과 관계없이 액선 조사를 멈추게 만들어 버려요. 자, 여기 위에 내용을 보면은, 자, 이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야 있어요. 그래서 관전류 변화 시에도 일정한 매스를 얻을 수 있고, 관전류량, 그 다음에 관전류 변화 시 관전압이 변함으로 액선 출력은 일정치 않음. 전류 변하면은 관전압에 영향을 살짝 주죠. 그 다음에 현재 매스 제어 방식의 장치는 만들어져 있지 않음. 자, 이게 키.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 여기 다 있잖아요.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근데 개념만, 매스를 제한한다 이런 개념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에 이제 삽입이 된 것 같은데, 결국 뭐 이것들을 이제 제어한다는 게 이제 결국 매스를 제어하는 거니까, 매스 제어를 하는 장치를 따로 두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액선관 부하율계. 자, 액선관의 순간 허용 부하는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초점 온도에 의해서 규제가 되죠. 결국은 액선관의 동작은 초점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은 동작을 반드시 멈추게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액선관이 고장나면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 허용 부하는 결국은 초점 온도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데, 텅스텐 몰리브덴 타겟 뭐 140kHz HU 흰 유닛짜리 텅스텐 몰리브덴 타겟의 경우, 이때 초점이 2mm 액선관이면은, 자, 그 특성이 이렇게, 이 액선관이 특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럼 자, 이쪽은 조사시간, 이쪽은 관전류. 그러면은 자, 이 위는 다른 색깔로 할까? 이 위는 사용하면 안 되는 영역. 사용하면 안 되는 영역. 자, 이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아래쪽은 사용해도 되는 영역. 이렇게 보면 되죠. 예전에 이제 특성 곡선들 볼 때 그때 다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은 조사 시간이 0.05초다. 예를 들어. 자, 관전압 60kB의 최대 허용 관전류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0.05초. 1, 2, 3, 4. 이게 이 기준일 것 같아요. 이 기준. 이 라인이죠. 조사시간 0.05라는 거는. 자, 이 경우에, 자, 우리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이제, 이 그래프에는 여기 각 라인별로 이제 각 특성 곡선별로 설정된 관전압이 원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안 보이는데, 자, 관전압 60kV의 최대 허용 관전류가 700mA다. 그러면은, 자, 700mA. 얘에 해당하는, 만나는 지점이 얘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60kV짜리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70, 보통 이게 10kV 단위로 그리니까 70, 80, 90, 100, 110, 120, 130이죠. 그쵸? 그럼 이 120짜리는 얘란 얘기예요. 이 커브. 자, 이런데 조사시간 0.05로 하면은 60kV에서는 자, 700mA까지만 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120kV에서는 자, 요값이니까 약 350mA까지만 흘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열 전도나 열 방출. 자, 양극 타겟이 많이 뜨거워지면은 이제 외부로 뿜어내는 열기도 커지죠. 그래서 열 전도, 열 방출로 인해 시간이 2배가 됐을 때 초점 온도가 2배가 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양극 타겟이 뜨거워지는데, 이제, 그 2배만큼, 액선을 2배만큼 만들어 놓으면은, 자, 예를 들어, 1도 올리는데, 뭐, 1000줄이 X선 1000줄만큼의 에너지를 X선을 이렇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러면 2도 올리는데 2도까지 올리는데 이게 2000일까요? 이거는 아니고 2000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이제 양극 타겟이 여기서 이제 열을 뿜어내죠. 여기서 열을 뿜어내. 이 뿜어내는 양만큼 더 해야지만 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거지. 자, 이건 다른 관점에서 열전도 열 방출로 인해 시간이 2배 됐을 때, 자, 이게 2000이 됐을 때, 초점 온도가 2배가 되지 않는다. 자, 2000주를 가했을 때, 그쵸? 2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0.01초, 0.02초의 경우, 허용부하가 변함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뭐 이렇긴 해요. 자, 양극 회전수가 3000회인 경우. 자, 이게 제한 조건이에요. 자, 양극 회전수가 3000이다. 그러면은, 자, 3000 RPM이니까. 자, 초당은 몇 번이죠? 3000 나누기 60 하면은 50
로테이션 퍼 세크가 되죠. 초당 50번 회전을 해요. 그쵸? 초당 50번 회전을 해요. 자, 그러면 초당 50번이니까 한 회전 1회전 하는데 네? 필요한 시간 0.02초가 1회전에 소용이 필요해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양극 타겟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이게 양극 타겟이에요. 초점면이 이렇다고 가정을 해요. 초점면. 자, 0.01초 동안 엑선 조사한다. 얘가 돌죠. 얘가 지금 이 조건에서 도는데 0.01초니까 이게 0.01초에는 엑선이 여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은 양극 타겟 초점면에 요만큼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는 거죠. 얘가 도니까 돈다고 가정하면 자, 요만큼 부딪히는 거랑 이제 0.02초 0.02초면은 어느 색깔로 할까요? 이거 이 색깔로 해야 되겠다. 0.02초는 어때요?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죠.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초점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한 방 빡 쳤어. 그쵸? 그 다음에 다음 이게 돌기 때문에 이쪽 열전자가 가서 부딪혀요. 이렇게 이렇게 부딪힐 경우 자, 요 위치는 열전자가 한 번 맞아요. 한 번. 근데 요렇게 한 바퀴 다 돈다고 치면은 이래도 열전자는 여전히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맞아요. 이런 경우나 그러니까 초점면 입장에서 뭐 이런 경우나 아니면 반바퀴만 돌리는 경우나 이 초점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만 열전자가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초점면에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3000rpm 이 조건에서는 최소 0.02초 이상이 돼야 0.02초 이상이 돼야 이 초점면에 한 번 쏘고 열전자가 한 번 부딪히고 또 한 번 부딪히고 그쵸? 0.02초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한 초점면에 한 번 이상의 열전자가 부딪히는 경우죠. 이래야지만이 이 초점면의 온도가 많이 상승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0.02초 이하의 허용보안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시간이 10배가 되었을 때 입력은 약 70%. 이게 뭐냐면은 자, 시간이 10배 동안 동작시킬 때는 입력 관전율을 생각하면 될 건데 관전율을 한 70% 정도 줄이면은 시간을 10배까지 이제 확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가로축이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는데 자, 이 얘기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0.05초가 이렇죠. 그럼 5초를 한번 볼까? 10배니까 10배 시간이 10배 시간이 10배인 지점을 한번 봅시다. 5초 여기 5초 자, 요 위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 위치구나. 요 위치. 자, 여기서는 이제
0.05초에서는 700mAh까지 흘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5초 시간 10배 하면 300 정도까지 흘릴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뭐죠? 조건이 절반 이상 줄여야 되죠. 이 경우에는. 근데 이 고전압의 경우 한번 봅시다. 고전압의 경우 이 130kV짜리 보면은 300이죠. 300. 약 300인데 5초를 보면은 여기는 자, 여기 보면은 120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10배가 됐을 때 입력은 약 70%까지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실제로 이 액성관의 경우는 70%가 아니라 지금 반 이상을 더 줄여야 되는 거죠. 반 이상을 더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과거에 누군가가 그냥 써놓은 그런 데이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구체적인 동작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는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교재에 나온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제한적인 요건 없이 가령 이제 입력 시간 10배 했을 때 입력은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뭐 이러면 70%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이제 특성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10배 늘렸을 때 최대 입력은 얼마까지 되느냐 이러면 이 그래프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리고 조사 시간을 2분의 1배 했을 때 관절률을 2배로 할 수 없다. 이것도 얘네 특성을 보고서 양극 타겟의 특성을 보고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양극 타겟의 특성이 바로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서 이것도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부하율계의 원리는 뭐 관전압, 관절률, 조사 시간을 감안을 해서 액성관에 얼마만큼의 부하가 걸리는지 그거를 뭐 이제 측정하는 장치를 부하율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얘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